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기회를 주신 신장학회 여러 스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유전검사 결과를 임상진료에 통합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질환에서 유전자 검사의 적응증과 이점, 한계,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임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익히는 것, 그리고 성인 신장내과 진료에 있어서 유전성 신질환에 대한 진단 인식을 높이는 것을 오늘 학습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림은 유전학과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델 유전 법칙에 시작해서 DNA 구조 발견, 생어 시퀀싱과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거쳐 2000년대 후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곧 NGS가 등장하면서 임상 진단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장 유전자 패널 검사가 도입되어서 유전성 신질환을 진료 현장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략을 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 그림은 유전자 검사의 진단 성공률이 높은 환자군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발병했거나 가족력이 뚜렷한 경우, 신장의 낭종, 해부학적 이상, 원인 불명의 만성 콩팥병, 그리고 간, 청력, 시력, 발달 이상 같은 신장 외 증상이 동반되면 유전적 원인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환자를 선별하면 유전자 검사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편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사는 사전에 사진 진단 가능성, 검사 패널의 구성, 유전 상담 여부, VS 부수적 소견 보고 여부, 그리고 동의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소견이나 가족, 보험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인간 유전체 분석 비용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감소의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무호의 복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용이 떨어지며 유전체 검사가 연구를 넘어 임상 진료에서 현실적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8년 초에 염기 서열 분석 비율이 갑자기 그리고 크게 감소된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어 기반에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 그래프는 유전체 시퀀싱 비용이 2008년 이후에 급격히 감소되었는데요. 이 비용에는 유전자 해석, 변이 분석, 바이오인포메틱스 개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임상에서는 검사 비용 외에 해석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그림은 정통적 생어 시퀀싱과 그 다음 NGS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어법은 정확하지만 느리고 비싸고 NGS는 수많은 DNA를 동시에 분석해 속도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유전체 분석이 연구를 넘어 임상 진료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그림은 생어 시퀀싱과 그 다음 NGS 원리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어 시퀀싱은 형광 표시된 DD NTP를 이용해서 DNA를 연기 하나씩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특정 변이 확인에 적합합니다. 반면 NGS는 DNA를 무작위로 잘라 동시에 대량 분석한 뒤에 기존 유전체와 비교해서 여러 유전자 변이를 한꺼번에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DNA와 기존 DNA를 서로 다른 색으로 비교해서 유전자나 염색체의 중복 또는 결실 같은 큰 구조적 이상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그림은 전장 유전체 WGS, 전장 엑솜, 그 다음에 표적 NGS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GS 같은 경우는 유전체 전체를 분석해 정보가 많고 WES, 전장 엑솜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엑솜만 분석합니다. 그리고 표적 NGS 같은 경우는 특정 유전자만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이며 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표적 NGS에서 음성이면 전장 유전체라든지 전장 엑솜으로 확장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환자의 혈액에서 DNA를 추출해서 NGS를 시행하고 읽힌 염기 서열을 기존 유전체와 비교해서 변이를 찾게 됩니다. 발견된 변이는 ACMG 기준에 따라서 병적부터 양성까지 5단계로 분류되고 그 결과가 최종 유전자 검사 보고서로 제공되게 됩니다. 염기서에서 발생된 변이의 경우 변이 유형, 일반인 질환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예측, 실험 결과, 가족 내 분리 양상, 임상 표현력, 그리고 문헌 근거를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을 ACMG 기준에 적용해서 최종 유전자 검사 보고서로 정리하게 됩니다. 신장질환 환자에서 가족력, 비전형적 임상양사, 원인불명의 만성콩팥병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합니다. 가족 내에 이미 알려진 병적 변이가 있으면 해당 변이를 미리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질환 신장 패널을 이용합니다. 음성이지만 유전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면 WES나 WGS로 확장하며 CAKUT가 의심이 되면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콜포A4 변이가 되겠는데요. 코딩의 DNA의 816번째 염기 서열이 G에서 A로 바뀐 변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수준에서는 272번째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그대로 유지되어 아미노산 변화가 없는 동위 변이, 시노크로모스 베리언트가 되겠습니다. 단일 염기 변화나 소규모 삽입, 결실에 따라서 변이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위 변이는 아미노산 변화 없이 대개 양성이고, 미스센스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바뀌어 병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넌센스와 프레임시프트 변이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조기에 잘려 대부분 병적이고, 인프레임 삽입이나 결실은 위치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스플라이싱 변이의 경우에는 단백질 이상이 예상돼 대개 병적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는 검사 방법, 결과 요약, 원인 유전자와 질환명, 유전 방식, 변이 표기, 접합 상태, 그리고 병적 분류로 구성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 가족 상담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보고서의 해석 부분에는 변이 분류에 사용된 근거와 관련 질환의 임상적 의미가 요약이 됩니다. 이 변이에는 인구 데이터베이스, 기존 환자 보고, 기능 실험, 동물 모델 등을 종합해서 병적 변이로 판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의 공고사항에는 임상 연관성 평가와 유전 상담, 가족 검사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검사 방법의 한계가 명시되어서 결과를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해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상 상황입니다. 과거력 없는 26세 여성이 진행하는 양측 하지 부종으로 내원했고, 단백뇨가 심하고 콩팥 기능이 감소가 동반되었습니다. 모친이 50세의 말기 신부전 병력이 있고 유전성 신질환이 의심되어 신장 생검을 시행했습니다. 이 환자에서 임상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공고되는 초기 검사 전략은 무엇인가? 예, 필요합니다. 초기 검사로는 단일 유전자 분석이나 전장 익솜이 아니라 50기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한 표적 신장질환 유전 패널 검사가 일반적으로 공고된다 하겠습니다. 유전선 신증후군은 족세포와 여과장벽을 유지하는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고 족돌기 소실과 단백뇨, 사고체 손상을 유발합니다. 병리적으로는 미세변화병부터 FSGS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유전자 진단이 되면 면역 억제 치료를 중단하고 가족 공유자 검사 등 치료 전략을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가족력이 있거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발변 영역이 젊거나 경과가 비정형적이고 치료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유전자 검사를 권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환자에서는 표적 신장질환 유전자 패널 검사가 초기 검사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림 1은 유전자 원인을 시사하는 위험신호 레드 플래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콩팥 질환에서 유전적 원인을 의심해야 하는 레드 플래그에는 젊은 발병 연령, 빠르거나 중증의 비정형적 경과, 가족력, 신장외 장기 침범, 특정 신질환 아형이나 불분명 만성콩팥병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사고체 질환에서 유전자 검사 시행의 임상병 적응증과 검사 선택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체 질환에서 조기 발병, 원인 불명의 CKD, 치료 반응의 부재, 신장외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합니다. 임상 소견과 유전적 이질성에 따라서 단일 유전자 검사, 표적 패널, 엑솜 또는 유전치의 시퀀싱을 선택하고, 확정 진단은 치료, 이식 결정, 예후 예측, 가족 선별과 생식 상담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전질환의 레드 플래그를 찾기 위해서는 신장외 이상, 출생 결손, 발달 지연, 학습 문제,
과거 수술이나 입원력,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의 유전자 검사 병력을 체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력 평가에서는 가족 중 신장질환이나 투석 이식 병력, 발병 영역을 활용하고 신장외 질환, 발달 문제, 소화기 중증 질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 구조나 근친혼 가능성, 조기 사망, 인종, 조상 배경까지 함께 파악해 유전 질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검사 설명에서는 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양성, 음성, 불확실 등 결과가 언제 어떻게 전달되는지 환자 눈높이에서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기대와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돕게 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치료와 추적 계획, 가족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검사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 과정과 비용을 설명하고 검사는 자발적 선택임을 명확하게 한 뒤에 환자의 우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성인 및 소아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단일 유전자 신질환이 얼마나 될까요? 통상은 한 10에서 30%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일 유전자 질환을 하면 한 환자에서 약 2만 개의 유전자 중 하나의 변이만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원인 유전자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에서는 다수의 열성, 우성 유전자가 원인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전 정보는 유전자에서 mRNA, 단백질을 거쳐 임상 표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일 유전자 질환에서는 하나의 유전자 이상이 병태 생리를 통해 질병으로 직접 연결되고 이 유전자 결함 자체가 질환의 원인, 즉 병인이 되게 됩니다. 질병 유전자를 규명하면 분자 유전학적 진단으로 정확한 병인을 밝힐 수 있고 병태 생리와 생리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게 됩니다. 나아가 유전자 표현형 연관성을 통해 개인 맞춤 치료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열성 단일 유전자 질환 같은 경우는 유전적 인과성과 예측력이 매우 강하고 침투제가 거의 100%가 되겠습니다. 우성 단일 유전자 질환은 침투제가 불안정하지만 예측력은 여전히 높다 하겠습니다. 다유전자 질환은 유전성 인과성과 예측력이 약해서 GWAS 기반의 연관 분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단일 유전자 변이의 침투제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열성 동형 접합 변이 같은 경우 소화기에 거의 100% 발현되는 반면 우성 변이는 침투제가 불완전해 성인 노년기에 점진적으로 발현될 수 있고 같은 유전자다로 변이 종류와 환경, 치료에 따라서 발현 시기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NEJM 연구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 한 3,300명 환자 중에서 엑솜 시퀀싱을 거쳐서 약 10% 가까이서 단일 유전자 원인이 확인되었고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진단 가능성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흔한 유전자 원인으로는 PKD12와 콜포A 계열로 임상적으로는 낭성 사구체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엑솜 시퀀싱 진단 수율 같은 경우는 임상 진단군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선천성 낭성 신질환의 경우는 약 25%, 원인 불명의 신병증의 경우는 17%로 높았던 반면 사고체 질환은 약 7%, 당뇨 고혈압성 신병증에서는 2% 내외로 낮았습니다. 즉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선천성 의심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 효용이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세 이전에 발생하는 만성 콩팥병의 상당 부분은 단일 유전자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낭성 질환은 70% 이상,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 같은 경우는 12에서 45%, CAKUT의 경우는 20% 이상이 단일 유전자 원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소아 청소년기 CKD는 유전자 질환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영역이고 조기 유전자 검사가 진단, 치료, 가족 상담의 핵심적이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가족력, 부치 나이 말기 신부전, 심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디지즈, 자매가 혈뇨이고 본인이 지속적인 혈뇨가 있고 경미한 단백뇨, 서서히 감소하는 사고체 역원료 바이어스는 알퍼 스펙트럼, 심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네프로패시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임상적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우선 콜포A3에서 5 포함한 표적 유전자 패널이 공고되고 결과는 예후 예측, 이식 공유자 배제, 가족 검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유전은 무엇인가?
예, 오토조말 도미넌트 랄포 신드롬이고 콜포 A3나 그러니까 A4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알포 증후군은 앞에 말씀드린 콜포 A3, 4, 5 변이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기저막 질환이 되겠습니다. 킬로에 시작해서 진행성 CKD, 난청, 안과 이상까지 다양한 임상 스펙트럼을 보이며 성인 CKD 유전 진단은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포도 진드롬의 임상 양상을 보시게 되면 현미경적 혈뇨로 시작해서 단백뇨, 콩팥기능 저하, 강강성 신경성 난청, 전방원추 수정체, 망막병변을 특징으로 하고 드물게는 대동맥류도 전신질환 병변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알포 증후군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 유전자 변이수와 유전 양식에 따라서 정상 또는 얇은 GBM에서 시작해서 분절, 층화판화된 바스켓 웨이브 GBM으로 진행하고 모든 유형에서 최종적으로 FSG에서 확과될 수 있는 연속성 스펙트럼 질환이 되겠습니다. 알포 증후군은 콜포 A3에서 5 변이의 유전 양식 X링크트, 오토조말 리세시브, 도미넌트, 다이제닉에 따라서 ESKD, 청력, 안과 합병증 위험이 단계적으로 달라지고 특히 X링크트 남성과 오토조말 리세시브는 ESKD 위험이 매우 높고 오토조말 도미넌트는 일부에서 진행성 신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발견된 MPHS2 E형 접합 변이를 임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통 단독으로는 질병 원인을 해석하지 않고 현재 임상상과 주 진단은 콜포 E형 접합 병적 변이에 의한 상염색체 우성 알포도 증후로 판단하고 이 변이는 보조적, 우연적 소견으로 추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 환자에서 발견된 MPHS2 E형 접합 변이를 임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캐리어 스태트로 보게 되겠습니다. VS는 현재 근거가 부족해서 병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변이로 임상 결정이 사용하지 않으며 캐리의 경우에는 상염질성 열성질환의 E형 접합 보인자로서 단독으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보시게 되면 라스블로케이드가 치료의 핵심으로 미세알부민뇨 시 또는 진단 시 조기에 시작해서 단백뇨를 줄이고 CKD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뇨가 지속되면 알도스테론 기량제 추가를 고려하되 부작용에 적용하고 ESKD에서는 콩팥 이식이 최선이고 생체 혈형 공유자의 경우는 신중히 평가하고 일부 환자에서 안티GBM 재발에 염두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회에서 6세부터는 청력, 안과 검진,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 X링크트 남성에서는 대동맥 병변 선별을 고려합니다. 콜포3에서 5 변이와 연관된 FSG에서는 면역 억제 치료를 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병력이 있고 가족력, 목의 쪽에서 ESKD가 동반된 65세 남성의 CKD4 상태인데요. 수질낭종과 심한 IFTA를 보이는 유전성 세뇨관질성 신질환 가능성이 높으며 유전자 검사와 생체 공여 딸에 대한 정밀 평가가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가장 가능성이 임상 높은 질환은 TKD가 되겠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세뇨관 간질성 신질환이 되겠는데요. KD고 공고에 따르면 가족력, 조기발병 CKD, 선천성 난성 신질환,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 원인 불명의 CKD, 다기관 침범 소견, 이식 공여자 평가, 표적 치료, 예후, 면역 억제제 여부 결정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단일 유전자 CKD를 의심하고 유전자 검사를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DTKD 경우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된 질환인데요. 요침사 소견은 거의 없고 단백뇨가 미미한 상태에서 청소년기부터 서서히 콩팥 기능이 감소하고 성인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ESKD로 진행하고 간질 섬유화, 세뇨관 위축이 특징인 유전성 세뇨간질 신질환이 되겠습니다. ADTKD는 원인 유전자에 따라서 임상 양상이 달라집니다. 유모드 MUC1에서는 조기 통풍, 그 다음에 고연산 혈증이 잘 생기고 LN에서는 저혈압, 빈혈, 고칼륨 혈증,
그리고 HNF 1B에서는 modified, 그 다음에 저마그네슘 혈증, 신낭종이 특징적이고 MUC1 변이에서는 특수검사는 일부 연구실에서만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HNF1B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신장 발달 이상, 그 다음에 모디파이브 스펙트럼 질환으로 양측 신낭종,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 신형성 이상, 저마그네슘 혈증, 췌장 저현상, 그리고 경미한 간효소 상승, 비뇨생식기 기형이 흔하고 ADPKD, ADTKD, CKKUT, 치텔만 신드롬을 모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신장질환에서 유전자 검사의 잠재적 이점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앞에 환자 같은 경우는 신장 유전 패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모드 유전자 이형 접합의 병적 변이가 확인되었고, 딸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는데 변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딸은 아버지에게 신장 공유를 진행했고, 공유의 수년이 지난 후 두 부녀 모두 임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점수 같은 except for 같은 경우는 신장질환, 유전질환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는 유전적 원인을 배제하는 검사가 아니고 현재 기술,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음성 결과만으로 유전성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항목들, 여러가지 치료 예후 예측, 진단 여정 종류라든지 임상시험 연결 등 유전자 검사의 실제적 장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음성 결과는 유전 질환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음성 패널에 검사 패널에 유전자가 없을 수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변이 유전자 양식이 있을 수 있고, 비암호화, 구조, 반복 서열 변이는 NGS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임상사항을 보시면 다뇨, 다갈, 소화기부터 복통, 설사, 불내성, 신경통과 증상, 단백뇨, 그 다음에 신장 낭종을 보이는 50세 남성으로 유전성 신질환, 특히 HNF1B 관련 질환을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파브리 질환이 되겠습니다. 파브리병은 S링크트 GL의 유전자 변이로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 결핍이 발생해서 GB3가 축적되는 대표적 리소점 저장 질환으로 콩팥, 심장, 신경, 피부로 침범을 보이고 효소 대체법 또는 변이에 따라 미갈라스타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파브리병의 임상 양상을 보시게 되면 소아 청소년기에 말초 신경통, 그 다음에 피부 병변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며 심장, 뇌, 콩팥을 침범하고 콩팥에서는 포도사이트의 제브라바디 축적으로 단백뇨, CKD, ESKD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적 레트 변이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임상 조치가 필요한 우선 소견이고 지체 없이 암 유전학 및 내분비내과로 의뢰해서 추가 평가와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레트성 병적 변이 같은 경우는 멘토웨이와 연관되어 있어서 조기에 발생하는 갑상선 수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암 유전학, 내분비과로 의뢰해서 갈색 세포종 평가 후에 예방적 또는 치료적 갑상선 절제술과 가족 연쇄검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시행 전 서면 동의가 필수이고 결과는 양성, 음성, 불확실성, 그 다음 우연 발견은 아니고 양성 소견은 임상 결정에 활용되지만 음성이라도 유전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우연 발견은 추가 전문의 의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 상담의 경우는 병력, 가족력 평가를 통해서 유전질환 가능성을 추정하고 검사 목적, 결과, 영향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 가장 적절한 검사 대상과 진단 전략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검사 후 유전 상담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임상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치료, 추적관리, 가족검사, 정신사회적 지원으로 실제 진료에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장진료에서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유전성 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해서 다학제 평가, 그다음 유전체 분석, 결과 상담, 맞춤 치료로 이어지는 연속적 진료 흐름에 통합되어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림 5번은 유전자 검사 결과 회신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회심의 경우에는 양성, 음성의 여부로만 끝나지 않고 임상적 의심도와 결과 유형을 함께 고려해서 가족 연쇄 검사, 추가 유전자 또는 기능 검사, 추적 관찰 또는 검사 종류 중 가장 적절한 다음 단계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림은 변이 재분류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전자 변이 재분류는 임상 양상 일치, 가족 내 분류, 그 다음에 데노버 여부, 대리 유전자 정보, 기능적 근거가 추가되면 가능해지고, 이를 위해 상세 병력, 가족 DNA, 부모 DNA, 기능 검사 접근성이 핵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신장 유전학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 기준, 언제 검사할지, 용어 질환 정보, 유전 질환 연관성 판단하고, 동의 결과 설명하는 가이드라든지 결과 해석 도구, 환자 가족 교육 및 의뢰처, VS 추적과 환자 네트워크까지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실무용 핵심 리소스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임상 신장학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고, NGS 기반 표적 패널이 1차 검사로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CKD에서도 유전 원인은 흔하게 증가 중이고, 음성 결과가 유전 질환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사후 유전 상담과 다학제 팀 접근이 진단의 정확도와 가족 검사, 추적 관리를 최적화한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